안녕하세요. 예지원 원장 순남숙입니다. K예절을 찾아서 이번 시간에는 관례와 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례를 흔히 관혼상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이 바로 이 관례와 계례입니다. 그럼 이 관례와 계례라는 의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휴지시하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로부터 이 신체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머리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따서 이렇게 내렸다가 20살이 되면 비로소 이렇게 올립니다. 상투를 틀고 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을 쓴다 해서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이제 계례라고 하는데 15살이 되면 이렇게 따내렸던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쪽을 집니다. 쪽을 지고 쪽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비녀를 꽂습니다. 그래서 비녀개자를 써서 계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 여자 공이 20살, 그러니까 만 19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됩니다. 이 관례와 계례가 바로 이 성년이 되는 의례를 말합니다. 이 관례와 계례라는 명칭조차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럼 왜 관례와 계례가 근대 사회에서는 계승되지 못하였는가? 조선 시대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관례는 20살, 계례는 15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조혼의 풍습으로 인해서 이 나이에 이르기 전에 혼인을 하는 이제 그런 풍습 때문에 이 관례와 계례가 독립된 의례로서 시행되기보다는 그냥 그 혼례 절차 속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조선시대 후기 이제 고종 32년에 그 남자는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 내려져서 상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당시 이 상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항이 컸냐 하면 그 면암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벨지언정 이 머리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저항이 컸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금과 같은 두발 형태로 되면서 이제 관례나 계례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1973년 국가에서 이제 성년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면서 성년의 날 부대 행사로 전통 성년예가 이제 그 재현돼서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 중심의 단체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이 1969년에 제정 반포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례 준칙이 이렇게 그 제정 반포될 때 당시에 그 가정의례 범위에 이 성년예 즉 관례와 계례가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가례가 관혼상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관례가 요즘에는 성년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969년에 제정 반포된 그 가정의례 준칙에는 이 성년예도 관례도 계례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이니까 30년 후에 돼서야 비로소 가정의례 준칙 속에 이 성년예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지정되고서도 한참 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이 처음 반포된 이후로도 한참 후에 이 성년예가 가례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성년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성년예를 진짜 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은 더 생소하겠죠. 관례와 그럼 계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성윤예라고 그러면 금방 아시겠죠? 예.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는 예가 관례와 계례인데요.
이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행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성년이 되는 사람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뭐 이렇게 성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인으로서의 복식을 갖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년의 복식을 갖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성년이 되었구나. 그럼 성년이 되었으면 어떠한 마음가짐, 몸가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이 관례와 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례와 계례에 있어서 그 의례 내용은 성인의 복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례의 복식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제 상투를 틀고 위에 관을 씁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남자는 3번 이렇게 모자를 바꿔 쓰는데요. 복권을 쓰고 갓을 쓰고 사물을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모자를 쓰게 되면 옷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복권을 쓰고 이런 단령을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물을 쓰고 이런 복권을 입는 것, 심의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옷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서는 모자만 바꿔 씌워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권이란 모자를 씌우고 심이란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갓이라는 것을 쓰고 그거에 맞는 이런 도포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습니다. 이제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입는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고 외출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옷을 입고 거리를 나다닐 수는 없겠죠. 예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번의 옷을 바꿔 입는 걸 한 번으로 줄여서 이 갓과 이제 도포로 저희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삼가래였던 것에 반해 여자는 단가래였습니다. 평상복과 외출복 입는 절차는 생략하고 이렇게 예복 입는 절차만 있었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이렇게 단이라는 예복을 입습니다. 관례, 계례와 복식과의 관계. 사실 이 앞에서 보셨듯이 성년예 관례 계례에서는 모자만 바꿔 쓰고 비녀만 꽂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의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관례 계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인이 되는 의례를 관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예가 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성인의 예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을 성인의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인의 예는 의례에서 보셨듯이 제일 먼저 모자를 관을 쓰죠. 관을 쓰면 그에 따른 의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과 의복, 의관을 갖추고 나면 내가 갖추고 있는 의관에 따른 그거에 맞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뭐 용모,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같은 나이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옷도 입혀보고,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도 입혀보고, 그 다음에 춘향이나 뭐 이도령 같은 옷을 입혀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옷을 입은 아이들은 걸을 때도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색동 옷을 입은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입고 있는 옷들이 나의 언행에 얼마만큼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스스로 거기에 맞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언행에 따르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성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몸가짐은 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비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의례를 관례, 계례라 한다. 이 책은 해천추범이란 책인데요. 1986년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적은 기행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1896년에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출발해서 56일 만에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관식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각해서? 아니죠. 음, 대관식이 예배당에서 거행되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모자를 벗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셨듯이 성인이 되면 모자부터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벗을 수 없다 해서 안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의관정제, 그 모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었던 복장입니다. 예. 아마 나 같으면 이런 경우에 모자를 벗으라면 벗었을까? 저도 아마 안 벗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모두 우리 한복을 입으신 분들은 다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자 자체가 의복, 그러니까 옷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벗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례, 성인이 되는 의례를 관례, 계례라고 하는 거는 이마만큼 우리가 이 관에 대한 그 의미, 비중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관례와 계례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당에 고합니다. 사당에는 뭐가 있느냐? 신주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고 신주를 만들어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신주를 마치 부모님 모시듯이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고하고 민속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올려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당의 매사를 이제 고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가 많은 그 가정의 일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을 이끌어줄 큰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손님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지인 중에서 관리의 경우는 아버지의 지인, 그 다음에 계례의 경우는 어머니의 지인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에 걸쳐 모자와 옷을 갈아입죠. 이제 이것이 남자의 경우는 세 번이고 여자의 경우는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면 큰 손님이 술과 축사를 내려줍니다. 이때 술을 내려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었으니까 술을 먹어도 좋다. 허용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례에서 술을 내려주는 이유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축복받고 잘 살라는 축하의 의미에서 이런 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자나 계자에게 자를 지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만 이 관례나 계례를 하고 나면은 이 의례 때 큰손님이 지어주신 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 자하고 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퇴계, 이황, 뭐 율곡, 이 이렇게 얘기하는 퇴계나 율곡은 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또 끝났다고 사당에 고해야죠. 시작할 때 고했던 것처럼 고하고 그 다음에 집안 어른과 마을 어른들께도 저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당을 갖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당에 구하는 의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그냥 고천의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뭐 하늘이라 그러면 꼭 저기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온 천하에다가 이제 이 성년회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모자 옷을 갈아입던 것을 단가래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게 한 번으로 이제 정정을 저기 그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과 축사를 내려주는 절차를 이제 술 대신에 차와 다식으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에 구하는 절차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꼭 이제 사당이나 하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축하 공연으로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바꿔서 좀 정립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립한 새로 정립한 이제 전통의 근거를 또 바탕을 두고 정립한 전통 성년례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 성년예인 관례와 계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